19장 NIO 기반 입출력 및 네트워킹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절에서는 NIO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는 NIO가 가지고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 API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는 버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는 파일 채널을 통해서 파일의 데이터를 읽고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는 TCP 동기 블로킹 채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는 TCP non 블로킹 채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는 UDP 채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는 비동기 파일 채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TCP 비동기 채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NIO 소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NIO는 New Input Output의 약자입니다. 기존 java.io API와 다른 새로운 입출력 API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java.NIO는 java.io 뿐만 아니라 java.net에 있는 API와 다른 새로운 API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NIO 패키지는 자바 4부터 추가가 되었으나 점점점 기능이 추가되어서 자바 7에서부터는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한 NIO2 API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NIO2를 따로 명시를 하지는 않고요. 그냥 NIO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NIO와 관련된 패키지를 보게 되면요. 자, 지금 이런 패키지들이 있는데, 자, java.NIO 패키지에 쓰는 다양한 버퍼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NIO의 채널이라고 하는 패키지에는요, 파일 채널, TCP 채널, UDP 채널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채널에 SPI라고 하는 패키지도 있는데요. 자, 이 패키지는 자, 채널 패키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자, NIO에는 차셋이라고 하는 패키지도 있는데요. 문자셋, 인코더, 디코더 API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셋.api라고 하는 패키지에는 자, 차셋 패키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 클래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NIO의 파일이라고 하는 패키지에는요, 파일 및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트리뷰트라는 패키지에는 파일 및 파일 시스템의 속성에 접근하기 위한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자, files.spi라고 하는 패키지에는요, 자, 파일 패키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O와 NIO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IO와 NIO는 자, 여기에 있는 방식을 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입출력 방식은 IO는 스트림 방식입니다. 그러나 NIO는 채널 방식이라는 거죠. 자, 스트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단방향으로 전송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이라고 해서 스트림이 따로따로 존재를 하는 건데, NIO는 하나의 채널로 데이터를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트림은 단방향이고요. 채널은 양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퍼 방식인데요. 자, IO 스트림은 non-버퍼입니다. 기본적으로 버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퍼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 또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의 보조 스트림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NIO는 버퍼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버퍼에서 읽고 그 다음에 버퍼에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비동기 방식인데요. IO는 무조건 동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IO에 있는 API를 호출하게 되면 그 API가 작업을 다 마쳐야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NIO는 자, 동기도 지원을 하지만 비동기도 지원을 합니다. 자, 비동기라고 하는 거는 NIO의 API를 자, 호출을 하고 나서 곧 즉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로킹과 non 블로킹 방식인데요. 자, IO는 블로킹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동기 방식과 블로킹 방식이 자, 의미론적으로는 비슷한데요.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블로킹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NIO는 자, 블로킹도 지원하지만 non 블로킹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가 없이 API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트링과 채널을 다시 비교 한번 해보죠. 자,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자, IO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 자,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이제 생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자, 프로그램에서 자,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때는 반드시 입력 스트림을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는 자, 출력 스트림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단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은 자, 같이 쓸 수가 없죠. 자, 채널은 NIO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양방향으로 입력과 출력이 가능하므로 하나만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하나 생성해 놓고 자,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면 채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고 자, 데이터를 출력을 해야 된다면 자, 채널을 통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생성을 하고 자, 입출력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on 버퍼와 자, 버퍼를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non 버퍼는 IO에서 사용이 되고요. 자, 버퍼는 NIO에서 사용이 되는데 자, non 버퍼는 한 바이트씩 읽고 출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느립니다. 자, 그래서 IO에서는 자, 버퍼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자, 보조 스트림인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버퍼드 리더 또는 버퍼드 라이터 이와 같은 보조 스트림을 이용해서 자, 버퍼를 제공해서 사용했었죠. 그래서 버퍼를 사용하니까 속도가 빨라진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스트림으로부터 입력된 전체 데이터를 자,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면 입력 데이터의 위치를 이동해 가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자, 어떤 소스에서 데이터를 받고 나서 그 데이터를 이제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다시 입력받은 데이터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사용을 하고 싶은데 자,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는 재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는 즉시 이제 이용하고 끝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받은 데이터는 자, 어딘가에 저장을 별도로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 놓아야만이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NIO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자, 버퍼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채널로부터 데이터를 자, 읽을 때 막바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자, 반대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 막바로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버퍼에 일단 출력하고 버퍼가 이제 목적지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NIO는 기본적으로 버퍼를 사용해서 입출력하기 때문에 자, 성능이 좋습니다. 자, 읽은 데이터를 무조건 버퍼에 저장하기 때문에 자, 읽은 데이터를 무조건 버퍼에 저장하기 때문에 자, 버퍼 내에서 데이터 위치를 이동해 가면서 자, 필요한 부분만 읽고 쓸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버퍼에서 데이터를 자, 읽을 때 뭐 이 위치에서도 읽을 수 있고 이 위치에서도 읽을 수 있고 이 위치에서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다 쓰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데이터를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블로킹과 non 블로킹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블로킹은 IO에서 사용을 하고요. 자, NIO는 블로킹도 지원을 하고 non 블로킹도 지원을 합니다. 자, 먼저 IO 스트림에서의 블로킹을 보게 되면요. 자, 입력 스트림에 리드 메소드를 호출하면 데이터가 입력되기 전까지 스레드는 블로킹이 된다. 즉 대기가 된다. 자, 제가 이 리드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데이터를 보내기 전까지는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스레드가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출력 스트림의 라이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데이터가 완전히 출력되기 전까지 자, 스레드는 블로킹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출력이 끝나야만이 다른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한테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레드가 블로킹 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자, 이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인터럽트에서,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인터럽트 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스레드를 배웠는데요. 자, 여러분이 스레드를 종료시키는 방법 중에서 인터럽트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해서 블로킹된 스레드를 빠져나오게끔, 즉 블로킹을 해제하고 대기를 해제하고 다시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게끔 자, 요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블로킹을 빠져나오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터럽트를 하더라도. 자, 이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12장 스레드를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로킹을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자, 스트림을 닫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풋 스트림을 닫는다든지 또는 아웃풋 스트림을 닫아야만이 자, 블로킹을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자, NIO 채널은 자, 블로킹과 non 블로킹 모두를 지원을 하는데요. 자, 블로킹이라도 지금 IO의 블로킹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IO 블로킹과의 차이점은 NIO 블로킹은 자, 스레드를 인터럽트 함으로 해서 자, 블로킹, 즉 대기 상태의 스레드를 빠져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터럽트가 된다는 거죠. 자, NIO는 non 블로킹도 지원하는데 자, 입출력 작업 시 자, 스레드가 블로킹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킹 되지 않고 입출력을 어떻게 할까요? 자, 그거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IO와 NIO를 자, 언제 선택을 해야 될까요? NIO가 IO보다 훨씬 좋다면 IO를 사용을 안 하면 되겠죠. NIO만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IO가 더 좋은 성능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IO를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언제냐면요. 연결 클라이언트 수가 적고 전송되는 데이터가 대용량이면서 순차적으로 처리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자, IO API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이면서 순차적일 경우에는 버퍼를 이용하게 되면은 버퍼의 크기가 커지고 버퍼의 크기는 무한정 크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버퍼에 저장하기보다는 그냥 데이터를 받아서 즉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IO를 선택할 때는 대용량 순차적,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NIO를 선택을 할 경우는 언제냐면 일단 클라이언트 수가 많고 전송되는 데이터 용량이 적으면서 입출력 작업 처리가 빨리 끝나는 경우. 자, 입출력 작업이 늦게 끝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 NIO에서는요 스레드 풀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가 하나의 작업을 너무 오래 처리하다 보면은 다른 작업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입출력 작업이 빨리 끝나는 경우에만 NIO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자,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작업을 IO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NIO로 만들어서 성능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